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한번 또 달려볼까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글을 봤어요. 정신과 의사도 감탄했다는 그런 그 글이 있어요. 지침. 어떤 지침이냐? 그 양궁협회가 그 만든 지침인데 과연 어떤 내용인가 해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세계 최고의 그런 실력을 자랑하는 대한양궁협회에는 이제 막 협회에 가입한 그 어린 선수들한테 가장 처음 알려주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그 노하우는 바로 뭐냐? 첫 발은 버려라. 첫 발은 버려라입니다. 왜 뜬금없이 첫 발을 버릴까? 그 어린 선수들 중에는 첫 발부터 완벽하게 쏘려다가 예상치 못한 실수를 저질러서 경기 전체를 망치는 선수들이 특히나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21년 도쿄올림픽 3관왕을 거둔 그 안산인가 그 선수도 금메달의 비결은 첫 발은 가볍기라는 지침이었다고 인터뷰에서 답한 적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최고의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은 그 활시위를 팽팽히 당긴 채 오랫동안 놓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점점 몸은 중심을 잃게 되고 결국 화살은 관역을 벗어나고 만답니다. 그 처음 한 발로 승패가 결정되는 경기는 없어요. 게임의 승패는 경기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내내 얼마나 끈기 있게 여유를 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첫 발은 가볍게 그러나 그 이후 모든 발걸음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 인생에서 퍼펙트 골드를 맞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공감되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한번 또 우리 삼성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그 무선 이어폰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전달해 볼게요. 이 삼성전자가 지난해 무선 이어폰 사업에서 선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올해도 전 세계 무선 이어폰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는데 AI 관련해서 그 기능이 그 적용을 놓고 그 기업 업체들 간의 그 경쟁이 좀 벌어질 전망 같아요. 시장조사기관에 보니까 카날리스 여기에 따르면은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 개인용 오디오가 4억 5,500만 대가 출하되면서 전년 대비 11.2% 증가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개인용 오디오는 완전 무선 이어폰, TWS, 무선 헤드폰, 무선 이어폰 이거를 모두 합친 이른바 무선 이어폰을 의미합니다. 업체별로 보니까 애플은 8,180만 대 출하해가지고 시장 점유율 18%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업계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 애플의 출하량은 이 닥터 드레로부터 인수한 비츠를 포함한 수치라고 하네요. 다만 연간 성장률로 보니까 6.1% 감소세 보였고 반면에 삼성은 지난해 스마트 개인용 오디오 시장에서 출하량이 3,790만 대 기록을 해서 전년보다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수치 역시 자회사인 하마를 포함했네요. 갤럭시 버즈 3 프로가 품질 논란에 휩싸였는데 판매에는 큰 차질은 없었다. 그래서 시장 2등 자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인도 업체들의 선전이 돋보였고 인도 제조사죠. 보트는 2,800만 대 출하해가지고 전년 대비 25% 성장을 했고 중국 제조업체 샤오미 출하량은 2,680만 대 기록을 했어요. 전년보다 54.9% 증가를 했고 전통의 음향기기 강자 소니도 1,840만 대로 14.6%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TWS 시장만 놓고 보니까 소니 대신 화웨이가 5등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카날리스는 올해 전 세계 무선 이어폰 출하량이 5억 대를 돌파할 거로 보는 것 같아요. 이 독특한 기능하고 디자인을 갖춘 혁신적인 제품이 급증하고 더욱 광범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브랜드 간 협업이 확대되고 이 고립된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서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 향상으로 이 방향 전환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런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아울러서 AI 기능도 제조사별 차별화 지점이 될 것 같아요. AI는 무선 이어폰 기능의 경계를 재정의하고 있고 거의 모든 제조업체가
AI 새로운 적용 분야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체들이 무선 이어폰에서 AI를 통해서 건강 모니터링, 적응형 오디오 기술, 실시간 번역 등의 기능을 제공할 건데 하여튼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도전 과제가 적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네요. 작년에는 AI 기술과 각종 생태계가 새롭게 개발이 되고 확정된 가운데 올해도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전통 오디오 기기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통번역 등의 그 기특정 그 기능 수요를 노린 제품들도 나오고 있어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상황이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것도 많이 팔아야 할 것 같네요. 보니까. 대체 거래소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대체 거래소 넥스트 트레이드죠. 넥스트 트레이드가 아니라 넥스트 트레이드. 넥스트 트레이드인데 여기서 매매되는 10개 종목의 거래 대금이 한국 거래소의 같은 종목 거래액 대비 한 20%를 넘는 것 같아요. 17일 100개 종목 추가를 앞두고 있는데 그 넥스트 트레이드가 안착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 넥스트 트레이드는 지난 4일에 출범 후에 14일까지 총 1398억 원이 거래됐습니다. 10개 종목이 약 2주일간 하루 평균 155억 정도 거래되는 셈이고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의 같은 종목 기준 거래액은 5,756억입니다. 비중으로는 24.3%, 오는 3분기부터 적용될 대체거래소의 거래 제한 기준 15%를 크게 웃도네요. 종목별로 보니까 YG엔터가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네요. 457억 원 정도. 그 다음으로 동국제약 322억, SOL 216억 정도 됩니다. 이 YG 엔터테인먼트는 총 9거래일 중에 5일 동안 하루 거래액이 1등이었습니다. 뭐 제일기획, 골프전 등의 넥스트레이드 거래액은 상대적으로 적었네요. 17일부터는 넥스트레이드에서 DB손해보험, H현대, NH투자증권, 하나, 이마트, GS건설, 뭐 케어젠 뭐 등등 해가지고 한 100개 종목이 추가되네요. 이 종목 수가 급격히 늘면서 복수거래소의 상패가 드러날 시기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개장하는 데다가 거래 수수료가 한국거래소 대비 평균 30% 저렴해요. 초기 반응이 긍정적이고 다만 출범 초반에 일부 대형 증권사에서 매매 체결 조회가 지연되는 사고가 터지기도 했고 대량 바스켓 매매는 시스템 위기 탓에 아직도 지원되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오는 24일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350개 종목으로 거래를 확대하고 이 공매도가 전면적이 되는 31일에는 한 800개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대금 증가세가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기관 펀드는 장 종료 후에 매일 회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야간 거래 여건까지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 개미들 중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등 대형주가 추가될 경우 거래대금 비중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점 여러분들 좀 참고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요. 일단 미국이 그 한국을 뭐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에 지정한 것으로 16일 확인됐어요. 민감 국가. 국내 원전하고 반도체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아직 구체적인 그 제재 수준이 알려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각종 첨단 기술 분야에서 물품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인재 영입 등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 합니다. 그래서 당장 업계에서는 인적 교류나 수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데 이 민감 국가는 미 정부가 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등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원자력 업계 발등이 불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폴란드 등에서 진행되는 해외 원전 수주 협상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틀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비상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도 민간 국가 지정에 따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제 중국에 EUV 노광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파운드리 그 발주를 금지하는 것처럼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 같은 강력한 규제에 묶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뭐 힘들겠죠, 어렵겠죠.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오랜 우방인 한국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과 한 명단에 등재된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다.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결정된다면 반도체 속도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지적을 하죠. 일단 속도 경쟁에서 밀리면 2030년 1179억 달러에 이르는 AI 칩 시장을
경쟁 국가에 내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다만 이 명단에 대만 역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미국 역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실제 규제는 강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시간에 봬요.